일본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소류가 초대형 사고를 일으키며 박살났습니다. 일본 잠수함은 5만 톤급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안테나 기둥과 통신 장비가 완파되었으며 자망타가 완벽하게 부러지는 정도의 피해, 내부 전기 유압 개통부터 잠수함 프레임까지 모조리 뒤틀리며 엄청난 치명타를 입었죠. 일본 정부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보다 충격으로 인한 내부 개통 피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떠오른 가장 큰 문제는 소류 잠수함의 소나와 레이더가 수면 위로 떠오르던 중 때마침 지나가던 5만 톤급의 상선이 있다는 것, 잠수함 선원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번 사태가 더욱 어이없는 건 잠수함은 바다 위로 부상할 때 레이더와 소나로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을 파악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일본의 소류 잠수함의 선원들은 기본 중의 기본 훈련인 잠수함 부상 훈련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십 년 전 구형 잠수함도 소나와 레이더에는 자동 추적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는 잠수함 레이더를 보고도 5만 톤급의 대형 선박에 들이받은 것이죠. 평소 자위대의 훈련이나 근무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군요. 만약 레이더에도 5만 톤급의 대형 선박이 탐지가 되지 않았다면 소류 잠수함에 탑재된 일본산 소나와 레이더가 불량품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5만 톤급 수만 마력 엔진에 스크류가 몇 개씩 붙어있는 상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일본. 그 와중에 승조원들은 3시간이 지나서야 휴대폰으로 사고를 신고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잠수함 통신마저도 연락이 두절되어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버린 어이없는 상황. 일본이 한국을 향해 그렇게나 자랑하던 자위대의 위성통신 기술도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일본이군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은 당시 잠수함이 잠만경을 통해 상선을 봤다고 했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며 충돌 사건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 해군 대령인 브래들리 마틴은 CNN 방송에서 소류 잠수함의 손상 규모가 작다고 할 순 없다. 일본의 잠수함은 잠수도, 통신도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한국이 분석해야 하는 점은 강력한 전투함이 많다고 무조건 전투력이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강력한 해상자위대, 전투함 숫자에 집착을 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밝혀진 진실은 자위대원의 안일함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잠수함 추돌 사고와 군함 충돌 사고, 2021년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을 운영하는 승조원들은 잠수함의 기본 기술조차 배우지 못하고 임무에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 일본의 잠수함은 비상상황 훈련의 숙련도와 비상상황 발생 시 실전에서 사용할 대책이 전혀 없었고 무능하다는 걸 직접 보여줬습니다. 한국군은 이러한 일본의 삽질, 잠수함 추돌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야 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원천 봉쇄시켜 지금보다 더욱 보강된 훈련법을 갖추면 되겠군요. 소류 잠수함 충돌 사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잠수함은 바로 위에 대형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 나도 밀리터리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럴 리가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일본제 잠수함이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다. 호주 수출권 탈락을 시작으로 마지막 불꽃놀이를 장식했어. 이제 영원히 일본 잠수함 따위 구매하려는 국가는 없겠지. 소류라는 최상의 네이밍. 이름의 높은 가치를 낮춰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야. 함장을 조건 없이 해고시켜버려. 잘못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지도 모르니까. 고통으로 생각하면 통신을 전부 못 쓰게 된다는 것은 현대시대에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사고로 인한 침수로 모든 통신기가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고장났어. 그 정도로 심하게 망가진 건 분명히 거짓말이다.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전 댓글에 대한 답변. 그런 아마추어 같은 음모론을 여기서 꺼낼 줄이야. 그래도 알아보는 게 좋겠다. 선박의 소유주가 홍콩, 중국이니까. 떠오르는 잠수함을 탐지하고
부딪히러 가는 상선이라니. 일본의 잠수함은 얼마나 고성능인 거냐. 첨단 무기, 유도 방식의 초대형 어뢰 수준이네. 속보를 보고 밥 먹다가 체했다. 상선 충돌 사고 같은 건 보기 드물게 일어나는 희귀한 사건인데 한국의 언론들은 일본의 잠수함에 주목하고 있어. 한국의 웃음거리가 돼도 어쩔 수 없는 잘못이다. 괜찮아. 일본은 최선을 다해 전투했어. 5만 톤급의 상선을 가진 홍콩이 강력했을 뿐 일본의 자위대는 너무 나약했다. 홍콩의 군사력은 일본보다 강한 거야. 이지스함 이상의 방위기술 핵심. 잠수함의 최신예가 이래서야 자위대 전체 사기가 낮아진다. 한국 해군은커녕 북한 해군마저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소류의 통신 시스템과 소나를 신형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관련 예산은 존재하지 않나요? 저번에 한국군 잠수함이 고장났다고 무작정 비웃지 말았어야 했다. 안전에는 국가도 민족성도 관계없이 사소한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상자가 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 이 사건을 제대로 검증하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교훈으로 삼아 오퍼레이션의 품질 향상,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21년 2월 8일 상선과 충돌하여 소류가 대파, 수시간 통신 두절, 새로운 재미, 해자대 사건 사고 목록에 추가돼버린 거야. 이번 것은 불천의 경고일 뿐이다. 자위대를 막무가내로 선출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 이 이상 중대형 잠수함을 잃는 것은 안 돼. 운이 없다면 수리도 못하고 고가의 잠수함을 폐기 처분하는 게 최악의 선택이다. 사건은 이미 일어났으니 잘 해결되라고 빌어보자. 함교, 세일, 잔망경이 파손. 확인하고 수리하고 검사, 잔망경이라던가 전부 합치면 복귀까지 1년도 모자라지. 최소 2년이다. 위중한 전력이 가라앉지 않은 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자고. 잠수함의 상선 유조선을 일부러 들이받을 수 있다니. 홍콩은 대잠수함 능력이 우수한 국가다.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상선은 홍콩 선적의 중국선, 충돌이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는데 그 상선은 일부러 잠수함 위에 있었고 어째서 해상자위대의 소류와 부딪히게 된 걸까? 중국의 음모가 떠오른다. 상대가 중국이라면 무심코 부수고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딪힌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버린다. 저희대의 보안이 그렇게 만만한가? 과연 그것만큼은 아니었으면. 일본 잠수함 충돌 사고에 관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채널명 대구 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